있는 동안에 우리 신동진 아나운서가 갑자기 또 목이 말라서 냉장고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신동진 씨 갑자기 막 목이 마르고 막 물 마시고 싶고 그러신 거죠 지금? 아니 방송을 하다가 이렇게 목이 말라보긴 처음인데 어우 예 갑자기 막 목이 타는 듯이 막 마르네요. 어머 어머. 잠깐만. 근데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잠깐만. 괜찮으세요? 네. 자 이거 지금 식은땀이 나고 어지럽고 이런 거는 틀림없이 저혈당 증상인데 신성 씨 뭐 하세요 지금? 일단 예 잠시만요. 사탕이 어디 갔더라? 여기 이거 일단은 일단 아이고 참 답답하네. 얼른 좀 도와줘요. 사탕? 예. 이거 먹으면 괜찮아요? 예. 사탕 먹으면 좀 괜찮다는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어때 괜찮으세요? 아니 뭐 아직은 계속 어지러운데. 아이고 신성 씨 거기 종류도 종류별로 다 잠깐만. 있는데 뭐 좀 어떻게 좀 드시게 그러면 해봐요. 이번에는 좀 초콜릿을 이렇게 해서. 이거 초콜릿. 네네네네. 이거 먹으면 괜찮아요? 잠깐만 이거 하나 더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뭘 또 계속 사람이 먹어? 혈색 먹는 것 같은데? 이건 또 뭐야 이거? 이거 일단 이거 드세요. 이거 뭐 에너지바 같은 그런 거예요? 일단 이거 먹으면 진짜 괜찮아지는 거예요? 혈당이 올라갑니다. 빨리 드시고 혈당이 드세요. 올라가? 자, 알겠습니다. 김정현 선생님, 지금 신동진 씨가 저혈당 증상을 보이니까 신성 씨가 사탕 한 알, 초콜릿 한 개, 에너지바 한 개까지 드시도록 했어요. 이건 잘한 거 맞죠? 네, 사탕은 아주 잘하신 건데요. 네. 이렇게 저혈당 응급 상황의 경우에 보통 사탕 3알 정도를 먹어야지 혈당이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성 씨가 혈당을 올리려고 초콜릿이랑 에너지바를 먹였는데요. 사실 초콜릿과 에너지바 같은 경우에는 이 지방 함량이 많기 때문에 소화 흡수가 느려서 빠르게 혈당을 올리는 데는 적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탕이 없는 경우에는 초콜릿도 괜찮습니다. 아유, 내가 이게 그럴 줄 알았대. 아니, CC 중에 이런 분은 안 계신데. 신성 씨 말 믿었다가 정말 나 큰일 날 뻔했네요.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 또 그래, 아직도. 자, 잠깐만요. 그러면 저혈당 응급식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을 주셨는데 화면으로 좀 볼까요? 네, 만약 혈당이 뚝 떨어진 응급 상황이라면 꿀이나 설탕 한 숟가락 또는 오렌지 주스 같은 과당 주스 반 컵, 사탕 3알, 요구르트 한 병, 탄산음료 반 캔 정도를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저혈당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약국에서 구입 가능한 식염 포도당을 상비해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네. 또 사탕 형태로 된 포도당 사탕도 있기 때문에 상비하시면 좋습니다. 이 염화나트륨과 이 포도당이 합쳐진 식염 포도당하고요. 또 포도당 사탕은 95% 이상의 포도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혈액에 당을 빠르게 공급해 줄 수 있어서 혈당이 떨어진 경우 응급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선생님의 설명을 듣는 동안에 신동진 씨가 나아졌어야 되는데 신동진 씨 괜찮으세요 좀? 괜찮은 게 아니라, 여전히 좀 어지럽고. 잠시만요. 아직 정신이 좀 덜 드신 것 같아서 가만히 있어봐. 사탕을 이제는 몸이 막 흔들리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어머. 자, 사탕 또 더 드세요. 사탕을 또 먹어요? 예. 하나 드시고 네. 아까 3개라고 했으니까 2개 더 드세요. 2개 더. 아니 잠깐만요. 신성 씨 잠깐. 그거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탕 아까- 3알? 김종현 선생님 사탕 아까 3개라고 분명히 하셨어요? 아니 신동진 아나운서 사탕 3알 못 드시겠어요 지금? 아니 3알을 먹어야 혈당이 올라간다고 하셔가지고. 아니, 입이 좀 작긴 한데. 하나 더 드세요. 예. 3알을 먹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가만 있어요. 제가 지금 상황이 잠깐 지금 2개인데 2개? 예. 하나 더 먹고. 그렇죠. 예. 맛있죠? 달짝지근하긴 한데. 올라가는 것 같죠? 막 이렇게 막. 근데 신성 씨가 주니까 불안한 게 갑자기 몸이 더 흔들리는 것 같아. 그래요? 예. 자 사실은 신동진 아나운서가 조금 더 심해져서 약간 의식이 없으면서 나 너 더 어지러워졌어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저혈당 응급 수칙에 따라서 사탕 3알을 지금 급히 입에 넣어 드렸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선생님 잘 하신 거 아닌가요? 지금 상황에서는 잘못된 안 돼요? 방법입니다. 네. 왜요? 저는 분명히 3알 먹이라고 해서 이렇게 먹인 건데. 사탕 3알. 전 시키는 대로 했거든요. 뭐가 잘못된 거죠? 의식이 약간 있는 상태였잖아요. 예, 그때는 예. 괜찮습니다. 그런데 신동진 씨가 의식이 자꾸 떨어지면서 자꾸 소리를 지르거나 몸을 비틀고 막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의식이 좀 저혈당에서 떨어질 때는. 예. 그때는 이제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상황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만약에 입속에 음식물을 넣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까 내추럴 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그 폐로 들어가서 흡입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식으로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사람이 이상한 소리를 내거나 또 몸을 비비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빨리 119에 연락해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근데요, 선생님, 이게 저는 저혈당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약간 기운이 빠지면서 그냥 이렇게 좀 단 거 먹고 음료 같은 거 좀 충분히 이렇게 먹으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거의 뭐 이렇게 정신을 잃고 몸이 이렇게 비틀어질 정도로 그렇게까지 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처음 겪으신 분이 당황하시는데 예. 저는 저희가 몰라서. 가장 흔히 보는 모습은 예.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네. 막 주위 사람들을 막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막 때리면서 막 이렇게 예. 소리를 지르고 딴 사람처럼 의식이 변해서 저혈당 때문에. 네네 그런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심하면 뭐 의식을 잃는 경우도 있나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러면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만성 질환, 뭐 당뇨 같은 그런 질환이 있는 분들은 저혈당이 오면은 더 위험한 건가요? 보통 사람보다? 네, 더 쉽게 올 수가 있고요. 오. 일단. 네, 왜냐하면 증상도 더 혈당을 심한 떨어뜨리는 약이나 그런 주사 같은 걸 맞고 계시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식사량이 적거나 만약에 몸이 컨디션 안 좋으면은 혈당이 갑자기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신성 씨로 인해서 저는 중환자실로 갈 뻔했는데 아유, 이제 제가 심심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좀 사과하세요. 저도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1대1입니다. 올바른 응급처치를 오늘 네. 배웠으니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똑바로 알고 서로 알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응급 예, 처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그 알사탕이 들어가면 잘못하면 네. 그쵸 아기들이 왜 큰 덩어리 못 삼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탕을 뭐 많이 먹고 나니까 힘이 좀 나긴 하네요. 혈색이 좋아지셨어요. 저혈당 증상을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포도당을 이제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우리가 이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서 상비약을 이제 집에 두고 있잖아요. 네. 저희는 이제 어떤 구급약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이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저 네. 같은 경우는 각자 집에서 가져왔는데요. 네. 아, 저 야심차게 들고 왔는데. 네.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일단 있으세요? 뭐 밴드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소염 진통 바르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먹는 거 이제 아기가 있으니까 뭐 해열 예. 그렇죠. 해열제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소화제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저는요, 뭘 할까? 이거는 화상치료 연고? 네. 네, 그러니까 데었을 때. 그 다음에 뭐 다쳤을 때 바르는 연고. 그 다음에 역시 짜먹는 뭐 해열제. 네. 또 어른용 알약.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설사 급히 했을 때 뭐 지사제. 지사제. 뭐 이런 거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밴드. 네. 그 다음에 뭐 습윤. 예. 습윤 밴드 이게 뭐라 그러죠? 이런 화상 뭐 이런 화상 밴드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네. 요런 거 있습니다. 구급 약통이 탐나네요.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거예요. 예, 약간 예. 네. 우리 그 신성 씨 같은 예. 경우는 어떤 약을 저 같은 집에 경우는 드세요? 뭐 이렇게 예. 감기약. 맞아요. 액상 감기약이 있고.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저도 연고가 있는데 가끔가다 제가 좀 저 피부가 뭔가 날 때가 있어요. 아, 피부 바르는 연고도 있고 그리고 또 환으로 된 그 청심환. 그렇죠. 이것도 놀랬을 있고. 때 혼자 놀랄까 봐. 그렇죠. 그리고 또 몸이 찌뿌둥할 때 붙일 수 있는 파스 뭐 이런 네. 거. 예, 이렇게 상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럭저럭 비슷하게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저희가 보기에는 어지간히 필요한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진짜 잘 갖추고 있는 건지는 약사 선생님께 여쭤봐야죠. 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판넬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 설명 들으시면서 모자란 항목들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여러분도 지금 댁에 가지고 계시는 뭐 구급 함, 구급 상자 지금 가지고 오셔서 네. 내가 이게 있으면 안 돼. 이게 없구나. 막 이거는 내가 잘 가지고 있구나. 이런 거 좀 함께 따져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체크해 보시죠. 그렇죠. 제가 지금 네. 시간을 벌어드린 거거든요. 구급 상자 가져오셨죠? 그럼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구급 상자 안에 구비될 가정 상비약 품목은요, 자신의 건강 상황과 맞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설사를 자주 한다. 그러면 이제 지사제가 있어야겠죠. 지사제. 그리고 네.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는 막 위가 경련이 있다 하시면은 이 항진경 성분이 들어있는 위장약을 구비해 두셔야 되고요. 네. 알레르기 체질이시면은 이제 갑자기 뭐 코 막히거나 알러지가 막 생기는 경우를 대비해서 알레르기약. 자, 이런 것들은요, 사실은 한 통씩만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가정 상비약은 말 그대로 비상시에 사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개수는 많지 않아도 되고요. 항목별로 잘 준비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항목별로. 네, 네. 자, 그다음에 뭐 두통이나 뭐 치통이나 이런 근육통이 있을 때는요. 또 이렇게 진통소염제를 준비해 주시고요. 네. 급체했을 때를 대비해서
소화제. 소화제는 가지고 있어야죠. 네. 필수죠. 그리고 이제 갑자기 또 열이 난다 하면은 해열제. 네. 이러한 약들도 한 통씩만 있으시면은 예, 비상약으로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연고를 조금 살펴볼 텐데요. 네, 우리가 연고. 염증이 나거나 이제 상처가 났을 때 세균에 감염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생제 연고가 준비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항생제 연고. 네, 아까 신성 씨도 말씀하셨지만 피부에 갑자기 뭐가 나거나 맞아요. 알레르기 같은 피부염이 올라올 때가 가려울 있어요. 때. 네, 이럴 때는 알레르기성 피부염 연고를 준비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뭐 요리하거나 뭐 아이들 또 다칠 때가 있어요. 뜨거운 물에. 네. 그럴 때는 화상 연고. 저요. 저 예, 가지고 드셔야 있어요. 되고요. 또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연고. 아, 저거 네. 가방 안에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자기 방에 아예 갖다 놨더라고요. 왜냐면 갑자기 이제 또 뭐 모기에 물리거나 하면은 찾으면 없는 경우가 맞아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벌레 물린 데 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바르는 소염 진통제. 이렇게 뭐 타박상이나 이럴 때 발라주시는 용이에요. 네. 네. 아, 바르는 소염 진통. 그 선생님 그 화상 연고는 네네.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으이 화상아 할 때 그 장면을 발라주다니까. 그럴 때 이렇게 연고를 예. 이렇게 발라주세요. 평화를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개그가 저랑 비슷한 건데. 네. 네. 그리고 이제 소독약도 네. 이제 가지고 있으셔야 되는데요. 네. 소독약은 사실은 좀 자극이 심한 알코올이나 과산화수소보다는 이렇게 포비돈 요오드나 아니면은 그 세네풀 종류를 구비하시는 거를 저는 더 추천을 드립니다. 빨간 약이요? 뭔지 살짝 네네.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세네풀이랑 아까 뭐라고 그러셨죠? 아, 그 약국에 이제 가셔서 네. 이렇게 소독약을 달라고 하면 어떤 거 드릴까요? 라고 맞아요. 약 선생님들이 물어보세요. 네. 왜냐하면 네. 소독을 하는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하거든요. 네. 우리가 몸에 소독을 할 때도 있지만 어떤 기구들을 소독할 때는 알코올을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경미한 상처에는 과산화수소수를 사용을 하는데 아. 큰 상처나 깊은 상처에는 사실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비돈 요오드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빨간 약이라고 네. 부르는 거는요. 소독의 이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약간 착색이 있기 때문에 또 큰 상처에는 쓰질 않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세네풀이라고 하는 무색의 또 소독약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거를 그래서 가장 많이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은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식염수도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요. 네. 보시면 이렇게 소포장으로 된 것들이 있어요. 아, 알아요. 식염수는 봤어요. 네, 하나 같이 이렇게 두시게 되면 우리가 넘어졌을 때 상처를 이렇게 소독을 하는데 아, 사실 소독. 예, 소독약보다는 우리가 딱 넘어지고 나면 막 상처에 흙도 묻고 막 이물질이 네. 많잖아요. 씻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식염수로 흘려주시면서 이물질을 제거하시는데 좋기 때문에 이렇게 소포장으로 된 거 10개 또는 뭐 눈에 뭐가 들어갔다 할 때도 이 식염수를 흘리시면서 깜빡깜빡 하셔서 씻어내시는 게 그쵸, 좋기 그쵸. 때문에 네. 예, 식염수 소포장으로 된 거. 네. 서로 할지 마시고 식염수. 아니 그다음에 사실 이 식염수로 또 코 세척도 하잖아요. 맞아요. 네. 아니 그리고 아이들이 다쳤을 때 놀래기도 놀래는데 네. 일단 씻어줘야 되니까 네네. 따라와봐. 그래서 화장실로 와봐. 데리고 가면 그때부터 막 너무 막 오열을 울죠. 하면서 근데 이제 수돗물이 다음에 이게 이제 따가우니까 또 우는데 식염수 우리 여기 방송하면서 제가 배워가지고 그때 안 울어요? 식염수를 부으면요 애들이 안 울어? 괜찮네 이래요. 어. 그래가지고 저는 큰 거 한 통 그 멸균으로 된 거 아, 네네. 예, 그냥 구비해둬도 되는 것도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릴 때 축구하다가 이제 뭐 남자애들은 특히 여름에 이제 뭐 반바지 입고 다니니까 뭐 무릎 그냥 운동하다가 까지잖아요. 무릎이 이제 많이 나가고 뭐 까지고 흙 피가 나고 그러잖아요. 운동장에서. 제가 근데 어렸을 때 그럴 때는 그냥 썼거든요. 운동장에 있는 흙을 여기다가 그냥 무릎에 어허. 던지면 진짜 정말 감쪽같이 이틀 있다가 그냥 어허. 딱지가 생기고. 조선에서 오셨어. 그래서 저는 어릴 때 흙에 뭔가 이 항생의 그 효과가 있는 성분이 들어 있구나. 그래서 흙이 좋다고 하는 거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 식염수가 없는 된장을 바르시죠. 식염수가 없으면 흙을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요. 사실 이제 흙에는 상당히 미생물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흙은 잘 세척해서 닦아내셔야 되고요. 아까 이제 큰 용량의 식염수를 하나 준비해 두셨다고 하셨는데요. 이지연 씨께서 사실 이 멸균 식염수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개봉하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세균이 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안에 다 써야 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큰 상처 같은데 쭉쭉 짜서 세척을 하시기에는 좋은데요. 네. 한번 저는 이제 사실은 따고 나면은 하루 안에 저는 다 쓰라고 하루 안에? 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아까울 그렇구나. 수가 있잖아요. 아까워서 두고두고 썼는데 네. 일주일 안에 다시 안 다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소포장으로 된 것들을 여러 개 소포장으로. 준비해 알겠습니다. 주시는 게 네. 좋고요. 소독약, 식염수. 그 다음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다음 이제 아까 다쳤을 때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혈이 중요하잖아요. 네. 지혈에 필요한 멸균 거즈는 한 10장 정도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저희 집에 멸균 거즈가 없어요. 난 오늘 사야 되겠다. 처음 들어봤는데. 네? 아까 저기 선생님 저 멸균 처음에 거즈. 여기 그 이렇게 해주신 네, 상처 났을 거즈인데 때. 네. 완전히 멸균된 거. 네네. 네, 그래야 그게 감염이 안 되겠죠. 네. 멸균이 돼서 이렇게 소포장으로 비닐팩에 조금씩 소분이 돼서 있거든요. 네. 예, 그거를 구비해 두셨다가 바로 뜯으셔서 상처에 누르셔서 지혈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마지막인가요? 네, 이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분 밴드. 우리가 상처를 흉터 없이 잘 아물게 하려면 수분 밴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 정도 구비해 놓으시면은 집안에서 상비약으로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면 뭐 약국 하나 차려도. 그러니까 여기 신동진 선배 댁은 신약국이고 저희 집은 이약국이고. 그러니까. 네. 근데 네. 이 정도로 대비는 해놔야 네.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큰일이 났을 때 일단 네. 응급 조치는 할 수 있다는 네. 말씀이잖아요. 저희 집에는 없는 게 여기에 뭐 그 수분 밴드, 멸균 거즈, 네. 화상 연고 요 세 개는 바로 좀 이렇게 구입을 해야 될 것 저도 같다. 멸균 거즈라 오히려 저 소독약. 네. 네, 소독약. 그리고 진통소염제 바르는 것도 저희 집은 없거든요. 그냥 많이 비어있네요. 우리 신성 씨 혼자 있는데 좀 예. 구비는 잘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플 때 제일 또 서운하고 서럽잖아요. 근데 사실 그 네. 제 팬분 중에 네. 약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네. 저번에 한번 이렇게 종류별로 해서 다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그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날짜가 좀 지나가지고. 아,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예. 가정 상비약을 관리할 때 네, 네. 이렇게 잘 갖춰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요거를 또 이제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는 그 점이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유통기한인데요. 이 의약품에 있어서는 이 유통기한을 유효기간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의약품의 유효기간은요, 이 약의 효능이 유지되는 유효성과 또 의약품으로부터 건강에 위협받지 않아야 하는 안전성, 이 두 가지가 보장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네. 이 기간은 이 의약품의 포장지의 겉면 있죠. 거기에도 한번 표기가 돼 있고요. 또 의약품을 꺼내시고 나면 그 의약품 자체의 겉면에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자 뭐 말 나온 김에 그 약 중에서 유효 기간이 뭐 어떻게 되는지 유효기간이요? 한번 좀 살펴볼까요? 저 같은 나는 경우는 되게 챙기는 편이긴 한데. 이 종합 소화제 이게 유효 기간이 보니까 저기 2014년 10월 2014년이요? 2019년 아, 2019년 10월 9일까지인데 유효 기간이 이제 한 2년하고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네요. 그리고 아. 이제 이게 또 다른 이제 알약인데 이게 2014년 3월 27일 2014년이면은 저기 7년 한 6개월. 지금 5학년 우리 딸이 4살 때인데 계산이 안 나오네. 나도 그땐 젊었는데. 아니 그나저나 근데, 저도 근데 이거 얼마 전에도 제가 좀 급할 때 네. 하나를 먹었어요. 드셨어요? 네. 그래서 나아졌어요? 그 다음날 방송이 좀 안 좋긴 했어요. 아니 저도 관리를 네. 하느라고 했는데 네. 이거 아이들 이거 해열제 이거 시럽형 이것도 2020년이에요. 이것도 한 1년 야. 1년 넘게 지났네요. 그러니까 이거 다 네.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저도 네. 신성 씨 보다 거는요? 보니까요. 저는 전에 이제 유통기한 다 지난 거는 다 제가 폐기 처분을 했어요. 근데 이 하나가 지금 2020년 8월 24일. 네. 예, 조금 한 두세 달 정도 지난 거네요. 요 하나가. 야 네네. 이게 저게 신성 씨 거. 네네네. 저 약이 원래 저 색깔이에요? 좀 바뀌었나요? 2015년 아, 4월 14일 저 연고인가 보다. 많이 지났네요. 저거는 뭔가 정리를 해야 돼요. 황변된 것 같은데 황변. 네. 근데 네. 이게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유효기간이 네. 지난 약을 함부로 복용을 해도 안 되지만 함부로 버려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네. 그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약 버리는 통 이렇게 해가지고 미술 활동을 해갖고 들고 오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어. 폐기해야 되는 약을 거기다 버려서 약국에 갖다 드리세요. 이거를 이제 학교에서도 그럼 가르치시더라고요. 우리는 유효 기간 지난 그런 약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모아서 예. 잘 넣어서 네. 오늘 김정혜 선생님 가시는 길에 네. 저는 아까 좀 드렸어요. 죄송하지만.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유효기간이 지나서 사용하지 못하는 약을요, 우리가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아니면 뭐 하수구에 이렇게 따라서 버리게 되면요, 그 안에는 항생제 성분도 있고 약 안에 수많은 화학 성분들이 있는데 이 성분들이 하천과 토양에 이제 흘러 들어가게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예기치 않은 생태계 교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수질 오염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쓰지 않으시는 약은요, 반드시 이 가까운 약국에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어 주셔야 합니다. 네. 일단은 진짜 다행히 제 거는 아직 유효기간이 좀 남은 게 좀 있어가지고 다행이에요. 다행이네요. 네. 예. 네, 일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네. 과연 그럴까요? 아니에요. 거기 네. 적혀있는 날짜 안쪽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유효기간 안에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약에 적혀 있는 유효 기간은 뜯지 않았을 때, 아. 우리가 전혀 개봉하지 않았을 때 이 날짜까지 사용하셔도 된다라는 것을 명시해둔 기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성 씨처럼 뭐 약을 개봉하시고 연고도 아까 개봉하신 상태에서 보셨을 때 유효 기간이 남았으니까 괜찮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약은 일단 개봉하고 나면 이제 유효 기간이 아니라 사용 가능 기간이라는 개념이 생기거든요. 네. 아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약의 유효기간도 유효기한이죠. 예. 유효기한도 잘 안 챙기지만 이게 또 열었을 때 뭐가 달라진다 뭐 이런 거는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뭐 유효기간이나 뭐 이런 걸 안 보면 도대체 뭘 보고 약을 관리를 해야 될까요? 어떤 걸 봐야 돼요? 네, 우리가 이제 일단 약을 개봉하게 되면 네. 약 포장지 겉면에 그래서 개봉한 날짜를 따로 표시해 두시는 것이 언제 좋습니다. 열었다. 언제 열었는지. 네. 네. 그리고 이제 약을 개봉한 후에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는지는 약의 종류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네. 자,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알약. 알약의 경우에는 개봉 후 6개월에서 1년, 그러니까 언제 개봉했는지를 써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알약은 의약품 가운데서는 그래도 보관이 용이한 편인데요. 이 개별로 포장된 알약의 경우에는 개봉한 후에 1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별 포장 없이 통으로 된 약들 있잖아요. 네. 그런 통으로 된 약은 개봉한 날로부터 6개월가량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제를 이렇게 장기간 받아서 오시는 알약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원칙은 이 복용 기간 안에 처방하시고 이때 복용하세요라고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간 안에 다 드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기간 안에 다 못 드시고 이거 남았는데 다음에 써야지 너무 아깝네라고 사용을 하시려고 보관해 두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조제할 때 그 조제약의 또 그 유효 기간이 어떠한 사용 기간 안에 있는 걸로 약국에서 조제를 할 수도 있고요. 네. 또 이렇게 조제하면서 여러 알약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더욱더 변질의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방된 약은 우리가 그 처방된 약 그 날짜 안에 못 드셨으면 폐기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렇군요. 알약의 경우 개봉은